안녕하세요. 해외에서 오랫동안 한국대 입시를 준비해온 학생들을 지도해온 경험 바탕으로 특례입시와 관련하여서 가능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옹글리시 옹현입니다. 자, 지난번 영상에서 의대 입시와 관련하여 간단하게 요약 설명을 드렸던 데 이어서요. 자, 오늘도 역시 2023학년도에 발표된 대학별 입시원들을 기준으로 해서 재외국민 특별전형 3년 특례를 중심으로 해서 미대 입시와 관련하여 간단하게 요약 설명을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2023학년도 입시요강을 기준으로 해서 이 재외국민 특별전형 3년 특례 미대 전형 방식에 대해서 본격적인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여러분들 화면에 보시면 지금 제가 4가지 항목으로 이렇게 기본적으로 정리를 해놨어요. 자, 일단 보면 아마 제일 중요한 부분이 전형 방식일 텐데요. 아마 이제 미대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아마 미대 입시에 대해 처음 접하신 분들은 조금 생소하게 제가 첫 번째 항목에다 필답과 면접 이렇게 분리되어 있죠. 이 필답이 뭐냐라고 궁금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미대가 이제 우리 보면 많은 대학들이 있지만 특히 이제 많은 학생들이 지원하는 학교들 그 중에서도 우리 홍익대 가장 유명하죠. 그리고 건국대,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숙명여대 이 세 학교가 필답 시험을 통해서 신입생을 선발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물론 필답만으로 학생을 선발하지 않고요.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필답에 면접을 더한 형태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두 번째 카테고리는 서류 플러스 면접, 필답 대신에 서류 평가하는 거죠. 거기 면접 실시하는 케이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가장 많다 해야 될까요? 다수를 이루는 케이스가 이 면접 플러스 실기, 이렇게 이제 신입생을 선발하는 방식입니다. 물론 면접만으로 신입생을 선발하는 경우도 있고요. 필답만으로 신입생을 선발하는 경우도 있고 실기만으로 신입생을 선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단 그 자세한 내용들은요. 요 뒤에 제가 이제 대학별로 실제 이제 그 대학별 입시 그 요강을 바탕으로 해서 전형 방식을 정리한 자료를 뒤에 보여드릴 거거든요. 아마 거기 내용 보시면 자세히 알 수 있을 거고요. 자, 보시는 것처럼 지금 보면 어떤 전형 방식이든 필답 플러스 면접이든 뒤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런 부분들 보면 자, 모두가 어떻게 면접이라는 항목이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미대 입시에서는 거의 대부분 대학들이 이 전형 속에 면접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면접이 굉장히 중요한 평가 요소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고요. 자, 그리고 그 면접 어떻게 진행하느냐? 예, 일단 기본적으로 면접하면 미대 입시에서 면접은 심층 면접입니다. 심층 면접인데 앞에 제가 써놓은 것처럼 미술적 소양, 미적 능력, 한마디로 뭐냐면 학생이 미대에 대한 어떻게 그림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오랫동안 관심을 갖고 준비해왔다고 한다면 거기다 어떤 미적 감각, 미술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 이런 것들이 있겠죠. 이런 미술적 소양을 확인하는 심층 면접, 그리고 면접이 되어 있고 실기가 따로 표기 안 돼 있다 하더라도 뒤에 보면 이제 면접 실제 이제 저희가 그 기출을 출제했던 내용들을 볼 때도 잠깐 소개를 드리겠지만 이 면접의 내용 중에는 간단한 실기 테스트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보면 정해진 분량이 그러니까 대학마다 정해진 그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에 포트폴리오라고 보통 얘기하죠. 근데 이제 학생이 고등학교 학창 시절에 준비했던 작품집 제출을 요구하는 케이스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필답 시험 얘기하면서 홍대, 건대, 필답 시험을 학생을 선발한다고 했는데요. 특히 이제 보면 홍대, 건대 같은 경우에 이제 두 학교가 숙명여대 같은 경우는 국어 시험만 보니까 이제 예를 두고요. 학생들이 관심하는 홍대, 건대 같은 경우에는 영어 필답 시험이 1단계 전형으로 실시가 되는데요. 이 써 있는 것처럼 최근에는 굉장히 쉽게 출제가 됩니다. 물론 홍대 같은 경우에는 2017년 8년까지만 해도 영어 시험이 어렵게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아마 영어 시험이 워낙 난이도가 높고 어렵다 보니까 미술 실력이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영어 실력이 안 돼가지고 아마 1차 필답 시험을 통과하지 못해서 어떻게 보면 그 면접의 기회조차 갖지 못하는 케이스가 있었는데요. 2018년 19학년도부터는 홍익대학교가
특례영어의 출제 방식을 바꿉니다. 그러면서 난이도도 많이 떨어뜨려요. 그래서 상당히 생각보다 여러분들 보시면 아마 굉장히 쉬운데라고 할 정도로 쉽게 출제가 되는데요. 하지만 이제 홍대 같은 경우는 우리 미대에 입시 준비한 학생들이 거의 대부분 학생들이 선망한 학교인 만큼 경쟁이 치열하죠. 근데 거기에 반해서 영어 시험이 쉽게 출제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합격하기 위해서는 만점에 가까운 성적을 요구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건대 또한 요즘은 특례영어 시험이 좀 문제가 쉽게 출제가 된다. 그래서 필답 시험 보니까 나는 미대 못 가는 거 아니야? 그렇게 너무 겁먹으실 필요는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대학별로 지금 보면 입시호강 발표된 내용들을 이렇게 요약 정리해놓은 내용들이거든요. 자, 여기 보면 요 2페이지입니다. 엄청나게 많진 않아요. 첫 번째 페이지 내용 보면 가천대학교 딱 보자마자 오른쪽에 면접 시 포트폴리오 지참하라 라고 되어 있죠. 맞죠? 밑에 건대도 마찬가지잖아요. 맞죠? 포트폴리오 및 간단한 시기 테스트 있는데요. 지금 건국대학교 같은 경우는 앞서 제가 영어만 말씀을 드렸지만 영어 플러스 국어 이게 이제 영어 30%, 국어 30%로 1단계 필답 전형을 보고 그 다음에 면접을 실시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눈에 띄는 학교 중에 보면 잘 보이시죠? 일일이 제가 설명을 다 드리진 않을게요. 경희대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 학과들일 텐데요. 여기는 이제 오로지 필답만, 우리 경희대학교는 모든 그 학과를 필답 전형 100%로 신입생을 선발하거든요. 그 디자인 관련 학과 또한 국어 40%, 영어 60%라는 이런 비중으로 필답 시험을 통해서 신입생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고대 같은 경우는 정원이 한 명입니다. 굉장히 적게 뽑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치열한데요. 고대 일반적인 전형 방식처럼 서류 70%, 서류에 중심을 두고 있고 거기에 30%의 면접이 포함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국민대학교는 흔히 이제 제가 이제 입시 지도하다 보면 미대를 지원한 학생들이 공통적으로 많이 지원한 학과 4개가 아까 말씀드렸던 홍익대, 건국대, 그 다음에 이제 수명여대 여학생들이죠. 국민대, 이 네 학교를 많이 지원하는데요. 이 중에 국민대학교는 시험을 실시하지 않고 면접 100%로 학생을 선발하고 있는데 여기도 보는 것처럼 면접 시 작품집을 반드시 지참해라. 이 작품집이 포트폴리오죠. 요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오면 동동여대 같은 경우에는 실기 100%인데 요건 이제 올해가 아니라 요거 같은 경우는 써 있는 것처럼 내년에 실시하는 2024학년도 변경 예고를 적용해서 좀 정리해 놓았고요.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세요. 자, 부산대, 서울여대, 성신여대 지금 포트폴리오 학교들 쭉 보고 계시고 사실 서울여대도 서류 100%라고 하면 서류 속에 당연히 미대를 준비한 학생들이라면 아마 내겠죠. 그 서류에 이제 어떤 제한이 있는 게 아니니까 보통 서류하면 학교 내신 성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미대 준비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 다른 인증시험 성적을 많은 걸 요구하지 않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학교 내신 성적만큼은 충실히 잘 지켜서 준비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 명시 말씀한다는 말씀 첨가해 덧붙여 드리고요.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성신여대, 수명여대 국어 40%. 자, 밑에 전남대, 전북대, 중앙대학교는 디자인 학부의 패션이라고 하는 전공인데요. 안성 캠퍼스에 있습니다. 자, 서류 100% 신입생 선발하죠. 자, 충남대, 한성대, 한양대 에리카. 이 보면 그 앞에 보여드렸던 경희대하고 한양대 에리카 같은 경우에는 한양대 에리카 지금 패션 디자인, 사업 디자인 있잖아요. 이 과들은 일반 학과들과 마찬가지로 필답 전형, 필답 시험 100% 학생을 선발하는데 한양대 에리카 같은 경우는 문과 같은 경우에 국어시험을 통해서 학생을 선발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보면 패션 디자인이나 사업 디자인 또한 국어시험 100%로 신입생을 선발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는 홍익대학교는 서울의 본교나 그 세종 캠퍼스에 있는 분교나 둘 다 필답 영어 시험을 먼저 실시하고 그런 다음에 면접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신입생 선발하고요. 흔히 이제 예술학과라고 하는 경우는 영어 시험 비중이 좀 더 높습니다. 아무래도 여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실기적인 측면보다 어떤 지적인 측면이랄까요? 이런 부분이 더 중요한 학과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자, 이렇게 해서 학과별로 여러분들 정리해둔
2023학년도 기준입니다. 이 설명을 마무리하고요. 자, 다음에 제가 보여드릴 거는 뭐냐면, 이제 그 입시호강의 실제 입시호강들 아니면 여러분들 면접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하잖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기출로 출제했던 그 내용들, 그 다음 피답시험 어떻게 출제가 되는가, 어느 정도 난이도의 문제가 나오는가에 대해서 자료화면을 보여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 자, 다음 페이지 첫 번째 나와 있는 것은 써있죠. 홍익대학교 입시호강 중 전형 방식입니다. 자, 이 보면요. 자, 조금만 키워볼게요. 자, 보자. 이보니까 미술 계열 돼 있죠. 미술 계열. 이게 뭐야 보면 딱 보면 필기고사가 1단계 있죠. 자, 1단계에서 어떻게 해? 모집 인원의 4배수와 8명 중, 그러니까 만약에 뭐 예를 들어가지고 어떤 과가 모집 인원이 3명이었다. 그러면 4배면 12명이죠. 그럼 8명 중 8명보다 많은 거니까 12명을 뽑겠다는 얘기고요. 맞죠? 만약에 어떤 과가 1명밖에 안 된다. 그럼 4배수 해봐야 몇 명이냐? 4명이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1단계를 4명만 통과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른쪽에 뭐라 써 있어요? 8명 중에 돼 있죠? 그런 경우에는 8명을 1단계에 합격을 시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생이 갖고 있는 영어 실력도 중요하지만 또 그렇다고 영어 실력만 무조건 거기에 비중을 둬가지고 영어 실력 안 되는 학생들 무조건 떨어뜨릴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더 다양한 학생들에게 기회를 어떻게 보면 면접을 치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기 위한 조치가 아닐까라는 거는 제 개인적 의견입니다. 아마 그럴 것 같은데요. 자, 어쨌건 여기 보면 1단계에서 일단 2단계는 근데 1단계, 2단계도 있잖아요. 어쨌든 1단계를 통과해야 돼요. 영어 성적이 엉망인데 이걸 뭐 면접에서 뒤집자? 아니에요. 일단 기본적으로 1단계 영어 필답 시험은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통과한 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거기서 면접을 실시한다는 겁니다. 자, 알겠죠? 자, 이렇게 한다는 거 말씀을 드렸고요. 자, 홍대 같은 경우에는 자, 보면 세종 캠퍼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학생을 선발하고 있어요. 자, 홍대 입시호강 중 내용 봤고요. 다음 넘어갈게요. 자, 다음은 건국대학교입니다. 자, 건국대학교는 똑같이 예체능계 1단계 1000점, 1단계 1000점 필기고사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어와 영어 이 두 과목 시험 봅니다. 그럼 어떻게 돼? 같은 비중이니까 1단계 1000점 중에 국어 500점, 영어 500점 가지고 그 모집 인원의 3배수를 선발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2단계 가서 2단계 가서 이제 면접 평가를 실시하는 거죠. 이 면접 평가에 보면 포트폴리오 면접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말 그대로 학생이 준비한 포트폴리오를 면접관들이 보시겠죠. 보고 거기에 대한 질문들을 아마 하는 내용으로 진행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이제 국민대학교. 아까 국민대학교는 필답 전형을 실시하지 않고 면접으로 신입생 선발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보면 조영대학이라고 되어 미대죠. 여기에 보니까 면접을 좀 세분화시켰죠. 뭐 기본 소양 2, 작품집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맞죠? 이것도 한번 키워볼게요. 자, 오른쪽에 봅시다. 작품집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평면 혹은 입체작품 10점 이내를, 맞죠? A3 이내의 인쇄물로, 어떻게 보면 입체작품 같은 경우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진을 찍어야겠죠. 사진을 잘 찍어서 그것을 A3 규격 이내의 인쇄물로 출력해서 제출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면 특기고문들 아무것도 아닐 수 있지만 우리 그 공정성을 위해서 지원자 식별 가능한 표식 절대 금지하는 거 꼭 잊지 마셔야 됩니다. 내가 작품인데 내 이름 쓰면 어때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죠. 우리 입시에서는 절대 작품 자체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절대 거기에다가 내 이름 표시 안 되도록 주의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 보면 이제 기본 소양에서 보면 우리 면접에 보면 일반적인 현상이나 이슈화된 내용에 대한 의견을 묻는 문제도 있더라. 한마디로 그 사회의 어떤 그런 현상에 대해서 판단하고 평가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평가가 이루어진다는 점도 덧붙여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화면을 원래대로 돌리고요. 자, 이제 국민대학교 면접 전형 관련 설명을 끝냈고요. 자, 다음 페이지 넘깁니다. 자, 다음은요. 숙명여대입니다. 숙명여대. 여기 이제 보면 숙명여대는 아까 우리 보면
1단계로 국어시험 본다고 했죠. 그 다음에 이제 2단계로 이제 실기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자, 어떤 실기가 있는가? 뭐 대학마다 좀 틀리겠지만 그래도 대표적으로 실기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입시왕 중에 실기 시험에 대해 소개한 부분만 발췌했습니다. 시각, 영상 디자인, 디자인, 공예과, 해학과 좀 어떻게 보면 실기가 되어 있죠. 일반적으로 연필 정밀 묘사라고 되어 있는데요. 3시간 동안 학생이 연필로 묘사하는 거고요. 해학과 같은 경우는 정물 소묘라고 하는 게 2시간 동안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아마 이렇게 어렵지 않아요. 맞죠? 어떤 방식인지는 아마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라 보고요. 자, 이제 면접이에요. 면접. 자, 면접에서 이제 호익대학교 사례를 제가 이제 지금 보면 그 면접 제시문 요걸 했거든요. 자, 요거 보시면 예. 자, 첫 번째 케이스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다음 설치 작업의 사진들은 두 다른 문화의 공존을 보여준다. 그런가요?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를 비교해서 자유롭게 설명하시오. 리버풀, 그 다음에 서울 청계천, 예. 이 보니까 여기 작품이네요. 올덴버그라는 그 작가가 세워놓은 설치 작품이네요. 자, 밑에 보니까 요거는 이제 보면 써있죠? 출제 의도라고 하면서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보면 자신의 주변 환경에 있는 설치 미술과 공공조형물에 대한 관심과 혹은 비판의식이 있는가. 자, 그 다음 두 번째 뭐라 써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두 이미지의 특징을 관찰하고 비교 분석하여 설치 미술, 공공조형물에 대한 생각을 언어로 표현하는 능력 이렇게 돼 있어요. 맞죠? 자, 이렇게 돼 있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게시된 거. 자, 오른쪽 이거는요. 1월 오봉도라고 하는 우리 보면 그 조선시대 왕시 같은 데서 이렇게 보면 그 사용했던 그림이죠. 1월 오봉도 해와 달. 여기 이제 이 작품을 보고 여러분들 보니까 여기 보니까 원본 사진인데 왼쪽에다가는 음영 처리해가지고 약간 백진 아니지만 음영 처리해놓은 사진을 이렇게 제시하죠. 그 다음에 이게 뭐라 써 있어요? 이 그림 위에 자신의 상상력을 발휘하여 자유롭게 그려보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출제의도 이거는 지금 시험지에 나와 있는 거 아니고요. 이 대학들이 이제 매년 그 교육부 대출하는 대학교육협의회 대출하는 올해 이런 시험 봤는데 어떤 시험을 받는가에 대해서 요약 설명해서 보고하는 그 자료가 있어요. 이제 거기에 이제 참 제출되어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여기 이렇게 써있죠 보니까 도상 해석학적 관점에서 무슨 말인가? 좀 어렵네 맞죠? 그냥 어쨌거나 이미지들의 특징을 관찰하고 비교 분석하여 자기만의 독창적인 사고와 상상력을 평가한다. 자, 제시된 작품의 양식의 조화, 대조 등 구체적인 표현의도 갖고 있는가? 야, 내심의 확폭에 대한 이해도 평가. 전반적으로 공통적 이야기가 뭐야? 한마디로 뭐냐면 미적인 상상력, 창의적 능력, 어떤 상황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 그런 우리 미술한다고 한다 그러면 그렇죠. 기본 학생이 가지고 있어야 돼. 그리고 오랫동안 어떤 훈련을 통해서 갖추게 된 그런 학생이 갖고 있는 미술적인 소양을 평가한다는 거예요. 자, 어떤 건지 아시겠죠? 예, 한번 보시면 이렇게 이런 문제가 출제된다는 거 한번 봐두시고요. 자, 화면 사이즈 올려도 바꾸고 다음. 자, 또 역시 미대입니다. 자, 앞에 너무 설명을 길게 드렸으니까 이건 짧게 볼게요. 자, 여기 보니까 가나다 작품, 오카. 예, 뭔지 모르겠어요. 작품. 다른 이제 설명이 되어 있죠. 자, 이 가나다 작품이 아마 설치미술 관련된 작품인 것 같은데요. 이거 어떻게 보면 이걸 시각화 시켜야겠죠, 여러분들. 한글로 사진 제시 안 하고 글로 제시했다는 것도 좀 독특해요. 어렵다는 얘기죠. 가나다의 작품들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말하시오. 자, 두 번째 문제는 몬드리안의 연작이다. 연작이죠, 맞죠? 같은 주제로 나무를 이렇게 했는데, 자, 갈수록 조형 요소가 변화하고 있다. 와우. 이를 반대로 적용해서 반대로? 솔직히 저는 이해 못했어요. 이게 돼 있죠. 블랙 앤 화이트의 줄무늬가 곡선으로 그려진 추상화를 그리답니다. 와, 역시 홍대입니다. 자, 여러분들 아마 미술을 준비하시는 분들 아마 어떤 이야기인지 알 것 같은데 저는 미적 감각이 제로인 사람이어서요. 도대체 저는 이해는 안 됩니다. 어쨌거나 이런 내용들로 학생을 평가하게 된다, 시험을 보게 된다라는 거고요.
자, 이제 이렇게 돼 있고요. 자, 이제 면접에 관한 예시를 한번 보여드렸고요. 자, 다음은, 자, 시험은, 여러분들 시험은, 자, 홍대, 영어 시험 문제겠죠. 자, 이렇게 30문제가 나오는데요. 어떻게 있어요, 보니까. 단어, mediate, achieve, visualize, approach. 여러분들, 어려운가요? 자, 오른쪽에도 볼까요? 오른쪽에도 보니까, 오른쪽에 보면, remembering, 인종, 아마 이거는 이제 문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섞인 거겠죠? connecting, dissolving, purity, linking, pressure, measure. 어떤 느낌이에요? 어렵지 않습니다. 첫 문장부터 보면, Gutenberg did not pull his idea out of thin air. 이렇게 돼 있죠, 맞죠? 단문이잖아요. 제 입으로 쉬운 부분만 발췌해서 보여드린 게 아니고요. 실제 이렇습니다. 그래서 보면 그냥 윗괴한 내용으로 그 사실관계 파악하는 거, 이런 문제. 뭐 당연히 좀 어려운 문제도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이 정도 난이도가 평이한 그런 문제가 나온다는 것을 한번 보여드렸고요. 자, 방금 이게 홍익대학교 2022학년이니까 작년이죠. 작년에 실시했던 특례영어 시험의 예시를 보여드린 거고요. 자, 다음은 이제 건국대학교 같은 경우에 특례 국어 어떻게 나오는가. 자, 얘도 키워서 보면요. 자, 우리 문법에 관한 거. 우리 특례 국어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문법이에요, 문법. 물론 이게 아주 어렵지 않고요. 암기를 통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어쨌거나 문법 관련된 부분들, 이런 문제들이 나오고, 자, 뒤에 보면 이제 보면 우리 보통 뭐 비문학, 문학, 독해이죠. 제가 지금 보여드린 예시는 지금 보니까 보면 이 그림, 신광현이라는 조선시대 작가가 그린 초구도라는 그림인데요. 여러분들 꼭 미대라고 해서 이런 미술 관련된 문제만 나오는 거 아닙니다. 그냥 제가 일부러 발췌할 때 그래도 물론 미대 입시 설명하는 거니까 지문 중에 미술 관련된 글을 담은 국어 문제문을 발췌했을 뿐이에요. 예시를 보여드리면서 자, 어쨌건 이런 문제들 나온다. 지금 보시면 맞죠? 자, 잘 보시면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 알 수 있겠죠? 예. 자, 이렇게 해서 이게 지금 보면 이렇게 지금 특례국어 예시 보여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있잖아요. 여러분들과 함께 미대 입시 관련해 설명을 드렸는데요. 일단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2023학년도 입시를 기준으로 해서 미대 입시와 관련한 재응의 특별전형 3년 특례를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린 내용들은요, 간략하게 요약한 부분들과 그리고 보면 몇 가지 예시들을 보여준 겁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 참고하시고요. 정말로 내가 미술에 관심이 많다, 혹은 미적능력이 뛰어나다, 그래서 미대 입시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 내용을 바탕으로 참고하셔가지고 실제 대학교 입시호강, 그리고 흔히 가깝게 있는 우리 미술학을 가서 학교에 뭐 진학주로하는 선생님들도 계시겠죠. 좀 자세히 알아보고 미대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대학 2023학년도 대학교 입시호강 기준으로 해서 간단하게 우리 학과별 전형 방식 입시관에서 설명드리는 그 두 번째 순서인 미대 입시와 관련한 순서를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자, 오늘 지금까지 시청하신 내용이 여러분들 해외에서 한국대 입시 준비하는 데 있어가지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잉글리시의 홍일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